안녕하세요. 네, 2026학년도 이번에 상류중 2학년 기출문서를 맡게 된 박생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시험 내신 대비 첫 시험을 대비하느라 많은 이제 문제를 많이 풀었고 고생도 많아가지고 네, 이번에 많이 어려웠을 텐데 같이 이제 기출 시험인지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가볍게 좀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구주입비 측에서 이제 학생들의 성적이 조금 우수하게 나오는 학생들을 이제 다 게시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고 1학기나 2학기가 있는데 네, 500명도 있고 300명도 있고 이 학생들이 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우수하게 게시가 되었던 학생들인 거고 네, 또 다른 학생들이 게시 못했다고 하도 이번에도 이제 시험 잘 본 학생들도 게시가 되겠죠. 네, 그거를 토대로 이제 동기부여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으면 하는 바람에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기출문항 분석을 같이 하기 전에 일단 기출시험지를 같이 한번 준비하고 봤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시험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시험지를 1번부터 3번부터 쭉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시험이 많이 어려웠던 건 사실입니다. 배점이 맞기 쉬웠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학생들은 그거에 대한 이제 시험에 대한 생각은 버리고 다음 이제 기말 때는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더 포커싱이 잡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범위 쪽입니다. 유리수와 순환소수, 시계계산, 1차 부등식으로 총 3단원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총 22문항이고 선택경이 18문항, 논술형이 4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단원별로 문항이 이게 어떻게 출제가 되었나를 봤을 때 작년하고 동의해요. 유리수나 순환소수가 7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시계계산이 6문항, 2차 부등식이 9문항. 네, 1차 부등식에서 9문항이 출제되었다는 거는 이따가 보겠지만은 활용 문제가 좀 비중이 높게 올라갔어요. 네, 특히 이제 3류 중에서도 이제 활용에 대한 실생활 활용에 대한 이제 그 비중이 상당히 높게 관심을 갖고 증가시키는 것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따가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출문항 분석을 쭉 한번 보면서 한번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가 첫 번째가 배점입니다. 4점부터 쭉 이제 배점이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일 거고 아마 알겠지만 배점이 올라가서 문제가 난이도가 올라가겠지? 생각하고 있고 확실하게 네, 확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긴 합니다. 확 올라가고 있고 저는 이제 문제를 저도 풀다가 느낀 바가 뭐냐면은 13번부터 애들이 많이 어려웠겠구나. 13번부터. 그리고 시간이 많이 부족하겠구나. 17번, 18번은 과연 건드릴 수 있었을까? 논술형을 바로 넘어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학생들이 그래도 1학년 2학기 때 시험을 봐왔고 한 문제에다가 모르는 문제를 오랫동안 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는 이제 조금은 연습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간 관리에 대한 연습은 상당히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작문형 활용 문제. 좀 문제가 중간중간에 긴 문항이 좀 껴있어요. 네, 실생활에 대한 얘기죠. 그치. 1차 분해세 활용. 특히 중학교 2학년 학생들 많이 힘들어합니다. 활용 문제는. 아무리 많이 풀어도 힘든 게 활용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부교재가 어떻게 연계가 되었는가도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네, 13문항이 연계가 되었어요. 연계됐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럼 부교재를만 풀어도 되나? 그건 좀 아닌 게 같이 한번 문제를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으로는 이제 7분의 1 같은 수산반의 성질의 활용. 저는 이 문제는 상당히 잘 냈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에 그대로 출제가 되었는데 그걸 변형해서 낸 거거든요. 네, 같이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작문형 활용에 대한 문제를 4문항을 보겠습니다. 그냥 바로 띄워볼게요. 총 이제 7번, 10번, 선택형 14번, 논술형 3번도 출제가 됐는데 많이 길죠? 많이 길고 이게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풀다가 중간에 탁 막히는 느낌이 들 것이고 학생 보통 이제 시험 보다가 탁 막히면은 보통 이제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스무스하게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상은 고득점을 맞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이제 탁탁 내 문제 냈던 것 같고 작문형의 문항에 대한 관심이나 비중이 좀 증가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 특히 3류중 입시를 종영 한번 설명회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네, 이제 특히 이제 3류중에서 이제 수리 연역이나 탐구 연역에 대한 이제 긴 문항에 대한 거를 관심 있게 좀 보고 있고 비중을 좀 올리겠다라는 것을 보이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 문항에 대한 연습도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하구나. 활용 이 정도 안 나오겠지?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무조건 이제 연습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 또는 이제 해석하는 문제, 굉장히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교 연계성입니다. 네, 13문항을 한번 같이 보긴 할 텐데 시험지도 같이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건 논술형 1번, 2번, 논술형 4번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그 논술형 1번은 일단 보면 알겠지만요. 최고 수준에서 다 부교재가 연계되긴 했는데 네, 이 문항은 조금 어떤 느낌으로 바뀌었냐면은 숫자가 조금 바뀌어서 나왔어요. 네, 보면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숫자가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것도 숫자가 바뀌어서 나왔다. 그리고 홀수의 짝수 바뀌는 거. 딱 이 정도의 부교재가 연계되었다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도 부교재가 어떻게 연계가 되었는가를 한번 봤을 때 원가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 이렇게 바뀌었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출제가 되어 있는데 교과서에는 부교재에서는 이렇게 좀 바뀌었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좀 더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조건이 좀 바뀌는 부분도 있구나 한번 볼게요. 최고 수준에서는 이렇게 조금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봤을 때 느낌은 순환소수에서 유한소수로 조건을 수정한다거나, 다음에 봤을 때는 문제를 두 개 구하는 문제인데 각자의 숫자 합을 구하는 걸로 문제를 좀 바꾼다거나, 네,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조건을 어떻게 추가하고 어떻게 또 수정했는가를 같이 봤을 때는 원래는 자연수 a,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그걸 조건을 빼므로써 a, b에 대한 값을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를 냈었고, 그 다음에 7번에서 이거는 되게 쉬운 문제예요. 애들이 많이 봤던 문제인데 그 중간에 비율값이나 그거를 좀 수정하면서 조건을 추가하면서 시간이 조금은 더 걸릴 만하게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걸려가지고 시간 조금 많이 할애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부교재가 어떻게 연계됐는가 라고 봤을 때는 기존에 있던 부교재는 이렇게 차고서 이렇게 출제가 되어 있는데, 수록이 되어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저 중간에 저걸 하나 바꿈으로써 좀 사고력을 좀 요하는 문제였던 것 같고, 중간에는 이제 밑에 거는 이제 그림을 좀 제거를 해서 편의성을 좀 제거했던 그렇게 출제가 되었던 것 같고, 특히 이 14번이 중간에 껴임으로써 굉장히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을 봤을 때는 최고 수준. 네, 이쪽 페이지가 좀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 문항이 거의 비슷해 보이긴 하나, 가이드라인이라고 하죠. 꼬리 문제라고 해서 이게 원래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좀 가이드라인을 제거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게 원래 뛰어넘기 그대로 있는데 조건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문제 난이도를 확 좀 띄워버리는, 시간은 좀 오래 걸린다게 하다거나 아니면 해석을 한 번 더 하게 만들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심화적으로 좀 연계를 했던 문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택형 18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아까도 언급했지만 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네, 쭉 한번 읽어보면 좋을 거, 옳은 거 찾는 문제인데, 네, 간은 이미 많이 풀어본 학생들 알겠지만은 7분의 1을 이제 1, 4, 2, 8, 5, 7로 순환한다는 건 외워지는 느낌이에요. 많이 풀어봤으니까. 그래서 단위 아닌 걸로 알고 있을 거고, 네, 나라는 조건도 이제 그거의 순환소수의 성질 좀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은 이게 가볍게 나올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계산하면은 바로 나오는, 라 같은 경우에도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정도 나올 수 있다 정도를 언급을 하고 싶은 건데, 이 문항이 그렇게 어렵냐? 제 생각에는 만약에 시간이 충분하다고 하면 학생들은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사고력을 크게 요하는 문제는 아니고, 그 다음에 성질을 어느 정도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를 왜 언급을 하냐면은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를 건드릴 만한 시간이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트레이닝이 안 되는 학생들은. 네, 그거에 대한 변별력이 있는 문항을 건드릴 수 있는 만한 시간을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비상교과서에 그대로 출제가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학교 측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니 강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특히 좀 추가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같은 숫자가 자리만 바뀌는 거, 네, 그 이상으로 이것만 읽어보고 끝낼 게 아니라 그 이상을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니?
3류 중에서 원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성적 더 쓴다 그러면은 뭐 짝이 되는 수 한 마리 더하면 항상 99만 9,999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옆 세 자리에 앞 세 자리와 뒤 세 자리에 따로 쪼갰을 때도 더하게 되면은 999가 나온다라는 이 성질.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딱 하나예요. 이거를 읽어보고 끝낼 게 아니라 좀 그 이상의 생각을 좀 많이 해봐라. 공부를 조금 더 사고력 있게 공부를 해봐라라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조금 더 덧붙여서 이제 총평을 한다고 하면 100점 받기 쉽지 않은 시험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100점 멀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것 같고 시간 부족이 요인이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부교재 공부만으로는 풀 수 없는 심화 연계 그러니까 부교재 공부만으로는 절대 풀 수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부교재는 함정인 것 같아요. 연계성이.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중간에 작문형 활용 문제가 배치로 해서 시간 관리가 쉽지 않고요. 특히 학생들 연습이 아직은 좀 덜 돼 있다 그러면 쉽지 않았을 것 같고 변별 문항까지 투자 시간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득점으로 이제 가는 전략이라고 하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기본 계산 속도 충분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 해석 속도도 향상이 무조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작문형 해석 활용을 딱 읽어봤을 때 이거를 빠르게 캐치하고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고강도 트레이닝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희 내신 대비에서도 충분히 이제 고강도 트레이닝을 많이 시키고 있으니까 네, 한번 같이 공부를 해서 좋은 결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부교재의 연계성에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연계는 연계지만 그 이상의 공부를 더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부교재 연계만으로는 안 돼. 이제 그거는 된 것 같고 이번 연도 트렌드는 피지컬 싸움인 것 같습니다. 네, 복잡한 계산하고 변형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사실인 것 같고요. 기말고사 때는 이제 1차 함수나 그 다음에 연립반등식의 활용 그쪽 라인인데 상당히 더 많은 조건의 해석 능력이 향상이 많이 필요할 것을 느끼고 있고요. 공부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을 계기로 이제 기말 때는 좀 많은 공부량을 늘려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마치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내신 대비 타임라인이라고 이제 제가 언급할 건데, 네, 이번에 많은 문제를 다 풀었어요, 학생들이. 중간에 시험도 한번 보고, 그리고 심화 교재 접근하고, 그 다음에 부교재, 유사문항 같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취향 유형, 그다음 변별 문항도 같이 한번 풀어보고, 많은 문제를 풀어봤어요. 네, 풀어봤기 때문에 학생들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말 때는 좋은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공통수학 학년평가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좀 더 길어지게 좀 같이 볼게요. 네, 5월 17일 날 일요일 날에 보는 경우 100문제, 30문항이고요. 100분 동안 시험을 보고요. 100분 동안 시험을 보고 상당히 긴 시간이죠.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3학년은 필수로 좀 보는 게 좋은 것 같고 2학년 학생들에서도 고등수학을 공통수학보다 좀 공부했던 학생들은 같이 한번 시험 경험상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번에 2학년 학생들 특히 시험을 봐봤으면 알겠지만 시험 경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경험을 함으로써 고등수학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걸 경험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꼭 신청을 해서 좋은 결과 만들었으면 좋겠고 중3 학생들도 필수로 꼭 응시를 해서 나는 이 정도의 성적을 갖고 있으니 앞으로 이 정도의 대비는 해야겠구나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 정기시험 분석을 이제 마치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고요. 네, 너무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연도 시험 트렌드는 딱 이 정도구나.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좀 대비를 해야겠구나라는 거는 구집에서 같이 도와줄 거고요. 네. 이제는 있고 더 기말 때 충분하게 대비를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